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노동법의 명수 김명수입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사업이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사용자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위기사항을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피지기하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듯이 법 제도를 잘 활용하고 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키고자 노동부 지침에 따라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 회사는 공장 문을 닫을 수가 있고 또 휴업이나 휴직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 경우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공장 문을 닫을 때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가? 아니면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러한 문제점이 굉장히 핫 이슈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차 유급휴가 굉장히 중요하죠. 보통 1년에 80% 이상 출근했을 때 1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돼 있는데, 그 유급휴가라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청구하면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과연 이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지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염 감염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휴업을 한다든가, 그래서 좀 더 일에 효율성을 갖고자 회사 사업장에서 근무시키는 게 아니라 집에서 재택근로를 시킬 때 희망 근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지 문제도 한번 파헤쳐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게 단시일 내에 끝날 문제라면 모르겠지만 코로나19가 장기간 동안 지속이 되고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은 그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에게 과연 퇴직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퇴직금에 대한 지급 기준은 보통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6호에 평균 임금을 산정 기준으로 한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3개월 총 임금, 받은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누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러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장기간 동안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평균 임금 산정은 굉장히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회사가 폐업을 하는 경우가 있죠. 폐업을 했을 때 그래서 실업을 당한 그 해당 근로자가 과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5가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노동법적으로 어떠한 지원 제도가 있는지, 자르지 않고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유지시키면서 휴직이나 그런 어떤 일반적인 조치를 취한 사용자에게는 고용 유지 지원 제도라고 있죠. 지원금을 지원한다든가, 또는 최근에 개정된 돌봄 가족 휴가라는 게 있습니다. 휴직이라는 게, 이 제도에 있어서도 나름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제도라든가, 또는 플렉서블 근로제가, 유연 근로제와 관련해서 노동법적으로 어떤 지원 제도가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휴업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업이라는 것은 업무 자체를 쉬게 되는 거죠. 휴업이나 또는 휴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만은, 사업장에서 확진자 발생으로 불가피하게 휴업한 경우 과연 이런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을 해야 하느냐? 우리가 이제 휴업수당의 지급 요건에 보면은 근로기준법 43조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게 했을 때는 반드시 임금을 직접 전액 통화로서 일정한 기일을 정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서 이게 불가피하게 휴업을 했을 경우, 이 경우에 있어서는 과연 그 임금 지급의 의무를 부담하는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법 46조에 보면은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데,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사용자가 불가피한 사유, 기책 사유로 인해서 근로 제공을 받지 못했을 때는
해당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 70% 이상을 지급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귀책 사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귀책 사유라는 것은 고의 가실, 민사상의 고의 가실뿐만 아니라 경영상 장애까지 포함되는 광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 입장에서도 세력권 범위 내에 사용자가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면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부담이 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주문을 축소해 가지고 예를 들어 매출이 대폭 축소됐다든가, 일시적으로 공장이 가동이 중단됐다든가, 또는 자금난에 허덕여서 도저히 공장을 가동시키기 어려운 그런 경우에는 결국 결과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과 같이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서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을 해야 하느냐?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근로자 중 확진 환자, 증상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하여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 방역 등을 위해서, 이게 중요하죠. 소독 방역 등을 위해서 이것은 불가피한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46조의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된다는 것이죠. 부담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근로자의 생존에 상당한 타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노동부에서는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가급적으로 자발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휴업이나 휴직을 했을 때는 임금, 바로 휴업수당을 70%를 지급을 해라. 그러나 이거는 법적 구속력이 전혀 있는 게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하나의 공고하는 수단으로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굳이 방역이나 소독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휴직이나 휴업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용자는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알아두시고, 그러나 근로자의 생존을 위해서 부득이 지급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노동부의 입장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일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중에 그 근로자 중에 확진 환자라든가 의심 환자 또는 접촉자가 있어서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이나 방역 등을 위해서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라든가, 또는 감염법 예방 법령에 의해서 근로자가 자가격리 등 조치를 취한 경우나 병원에서 확진 환자 발생 및 의료진 감염에 따라서 병원이 휴업하거나 보건당국에 의해 휴원 조치를 취하는 경우,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46조에 의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 이것은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보기는 너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가급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생존 보장을 위해서 지급하는 편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염법 예방법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 격리되어 이 법 규정에 따라 유급 휴가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보건당국에 의해서 유급 휴가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는 반드시 유급 휴가를 줘야 합니다. 비용을 지원받았으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휴가를 주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래서 유급휴가비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것이고, 생활지원비는 바로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에게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모두가 뭐죠? 생존을 위해서죠. 그래서 유급휴가비는 개인별 1급 기준을 1일 13만 원을 상한으로 해서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관리하고 있죠. 지급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생활지원비는 4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123만 원 보통 긴급복지 지원액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복 지급되지 않죠. 유급휴가비나 생활지원비는 생존을 위해서 지원되는 특별한 비용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감염병 확산 예방 등을 위해서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죠.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했을 경우, 이 경우에 있어서는 다시 말하면 사용자의 경영상 장애에 포함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세력권 범위 내 사용자가 통제 가능한 범위에 있느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자발적 의사에 의해서 뭐죠?
휴업을 실시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세력권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46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근로자 중에 확진 환자나 유증상자나 접촉자 등이 없거나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방역 조치가 완료됐다는 것이죠. 이미 방역 조치가 진행 중이라면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완료된 이후에도 사용자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액을 지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사용자의 통제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방역 이후에니까 방역 전에는 방역할 때에는 지급할 의무가 없죠.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보지 않고 불가피한 상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자면 천재지변과 같은 상황이죠. 전혀 사용자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이게 좀 부당하다. 이게 도저히 지금 공장도 가동할 수 없고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도저히 이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때는 노동위원회 승인을 얻을 경우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 미만, 다시 말하면 50%도 지급할 수 있거나 30%도 지급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을 경우 예외적인 경우입니다만은 이 경우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로서 무급으로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아무튼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는 서로 노사가 합심해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을 일정 부분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문이나 다음은 주문이나 매출 감소. 당연히 그러겠죠. 코로나19 확산이 되면 주문도 줄어들 것이고 그에 따라 매출도 감소되고 부품 공급 중단이라든가 자금난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돈에 굉장히 자금난에 봉착할 수밖에 없고 부도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럴 경우 사용자가 휴업을 실시할 경우 수당을 지급을 해야 하느냐. 이 경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민사상에는 거의 가시 제공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것은 한 경영상의 장애까지 사용자의 세력권 범위 내로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사용자의 통제 가능한 범위로 보기 때문에 부품업체의 휴업에 따른 부품 공급 중단이나 예약 취소라든가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의 세력 범위 내에서 대법원 판례 입장이죠. 발생한 경영상의 장애로서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 46조에 근거해서 평균임금 70% 이상 휴업수당을 지급을 해야 한다는 거죠.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비근한 예로 중국 공장 휴업에 따른 부품 공급 중단으로 휴업하는 경우나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간접적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최근에 굉장히 많이 힘든 업종이 있죠. 바로 여행업종이죠. 여행업종이나 호텔업종이나 항공업종은 정말 말로 행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예약 취소나 고객 감소나 매출 감소 등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를 들 수 있죠. 이런 경우라 할지라도 어떻게 되죠? 방역 후에는 이 경우에는 당연히 휴업수당 평균임금 70%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게 법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더라도 유급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 유지 조치를 실시할 경우 회사가 부도가 날 정도면 정리해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정리해고하지 않고 휴직이라든가 이렇게 휴업을 할 경우에는 국가에서 고용 유지 지원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서 일정 부분 지급을 하고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느냐. 원칙적으로 우리 법에는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에 의해서 이러한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임금을 절대 삭감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근로조건을 하향 조정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거는 극히 예외적으로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금을 삭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은 임금을 삭감할 필요가 있으면은 반드시 그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만이 삭감이 가능한 것이죠. 삭감이 가능한 것이고 또 과반수가 안 될 경우에 있어서는 개별 근로에 대한 진정한 의사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만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급여 삭감은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이를 강요할 수는 절대 없고 이렇게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과 개별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동의를 얻어야만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동의를 얻었을 경우에 있어서는 바로 취업규칙이나 단체 협약에 미달하더라도 그 경우에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이제 임금도 또 반납하는 경우가 있어요. 반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미 그 임금에 대한 것을 다시 가져가실 것이기 때문에 결국엔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개별 근로자의 동의도 필요하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공고사직시킬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이게 이제 자영업자의 경우도 굉장히 힘들죠, 지금. 거의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손님이 없어요. 고객이 딱 끊겨버렸어요. 그러면은 회사가 어떻게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 근로자를 해고할 수밖에 없는데 해고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 이런 내용이 있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하게 되면 그게 뭐가 되죠? 부당해고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공고사직은 해고를 살짝 변형된 시킨 거죠. 어떻게 보면은 공고에서 근로자 의사로 이끌어서 네 스스로 나가라. 그런 거죠. 그래서 해고라는 건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 표시에 의해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처분행위란 말이죠. 그것은 바로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시키는 대단히 위험한 그러한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오로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죠. 예를 들면은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가 있다든가 뭐 암에 걸렸다든가 도저히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든가 또는 횡령이나 배임과 같은 징계 처분 행위를 당했다든가 그 일반적인 통상예가로 볼 수 있죠. 그리고 회사가 어려울 때 경영상 사유에 의한 정리해고 등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경우에 과연 공고사직에 의해서 가능하냐? 원칙적으로 공고사직도 해고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인정이 돼야죠. 정당한 사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바로 부당해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고사직의 성격상 사용자는 근로자의 공고사직을 수행할 것을 절대 강제할 수 없다. 왜? 이거는 해고이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이 가능하다는 걸 꼭 알아두시고 공고사직은 통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공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사직하는 방식으로 근로관계의 종료 형태로서 바로 뭐다? 해고라는 것입니다. 해고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이 가능하다는 점. 그러면은 이런 공고사직으로 해서 근로자를 근로관계를 종료시켰을 때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처분행위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 규정에 근거해서 바로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는 것이죠. 부당해고뿐만 아니라 민사상의 해고 무효 확인 소송까지 제기해서 자기의 권리를 자기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겠죠. 다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무급휴직을 실시할 수 있느냐?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죠. 집에 가서 좀 쉬어라. 회사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나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 양해 좀 부탁한다. 이거는 법적으로 가능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매출이나 주문 감소라든가 자금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용자의 처분 가능한 세력권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치되는 판결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무급휴직을 강요할 수 없으므로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무급휴직을 인정할 수 없고 이럴 경우 휴직을 시킬 경우 반드시 어떻게 근로기준법 제46조 사용자의 기책사유로 인해서 근로를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봐서 휴업수당 평균임금 70% 이상을 지급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만 매출이 급감하고 적자가 지속되는 등의 사유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할 정도로 긴박한 경영상 피로가 발생한 경우 정리해고의 기본 전제 요건이죠. 사용자 해고 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고용조정 대신 바로 노사 합의를 통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 경우도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더라도 이것은 노동위원회에 또 승인을 받아가지고 70% 미만으로 지급하는 휴업수당의 대체 부분도 아까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사실상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겠지요. 그래서 무급휴직 같은 경우는 아무리 그러한 코로나 사태라 할지라도 평균임금 70%를 지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혹스럽고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휴직이나 또 이러한 근무를 쉬도록 할 수 있느냐, 이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휴무를 시킬 수 있느냐, 사실상 가능하지만은 결국에는 결론은 사용자의 기책 사유로 보는 것이죠. 경영상의 장애까지 포함되는 사용자의 세력으로 통제 가능한 범위로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러한 경우는 평균임금 70% 이상을 지급을 해야 할 것이고, 도저히 우리는 지급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있어서 어렵다, 꼭 회사가 부도날 가능성이 크다,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승인을 얻으면 됩니다. 그러면 70% 미만, 즉 50%, 30% 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법을 제대로 아시고 이러한 휴무라든가 휴직의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